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봄이 왔으니까 좀 설레니까 봄맞이 힐링, 설렘을 불러줄 이야기 갖고 왔습니다. 진 웹스터 소설 키다리 아저씨예요. 어렸을 때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책을 안 읽었어도 얘기는 대충 다 알잖아요. 그쵸? 나 모르게 날 도와주는 존재 하면은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 떠오릅니다. 제가 요 바로 앞 영상에서, 책 속의 영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너무 시리어스한 진지한 책들만 소개를 해드려갖고, 그런 책은 사실 힐링, 설렘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책들이고, 대신 지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었다면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책은요, 정말 읽으면서 막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저는 사실 정말로요, 막 이렇게 밝고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 때 동화로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최근에 문득 생각이 나서 밤에 그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자기 전에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봄을 닮은 이야기다. 되게 설렌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읽으라고 추천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 마니또 아시죠? 추억의 마니또.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90년대는 학급에서 그 마니또 이런 걸 곧잘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저희는 막 이렇게 남녀 섞어서 서로 모르게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도와주고 마지막에 선물 주면서 짠 나였어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왜 좀 느낌이 오잖아요. 갑자기 막 나한테 유독 잘해주는 애가 있으면 눈치채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게 너무 설렘 포인트잖아요. 모르게 도와주는 거. 진짜 진심이 있어야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 키다리 아저씨 이 소설이 딱 마니또 얘기입니다. 소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대리만족. 소설 속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고 또 흐뭇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는 얘기지만 간단히 책 소개를 드리면요. 이 소설은 1912년에 미국 작가 진 웹스터가 편지 형식으로 쓴 소설입니다. 다 편지로 돼 있어요.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한테 쓰는 편지.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얼핏 뒷모습 키 큰 사람이 이제 보육원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보고 그냥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인 주인공 주디 에버씨, 편지를 쓰는 화자고요. 그쵸? 누구한테 쓰느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신의 후원자, 자기를 대학에 보내준 키다리 아저씨한테 쓰는 거예요. 대학에 보내주는 후원 조건이 매달 편지를 써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주디는 그래서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늘 궁금해하면서, 말하자면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는 겁니다. 주디가 후원을 받는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주디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캐릭터죠. 그래서 편지 자체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봄날의 햇살처럼. 그래서 읽으면은 기분이 막 좋아지는, 책을 읽다 보면은 막 내가 주디가 되기도 하고, 또 주디한테 편지를 받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막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어쨌거나 기분 좋은. 편지는 왜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생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국내 영화 중에 여러분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요. 20년 전에 나왔어요. 한 2005년에 나왔더라고요. 하지원, 연정훈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한국 영화인데 보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2005년에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첫 직장 신문사에 처음 입사했던 때였고, 당시에 되게 이 영화를 설레면서 봤던 그 풋풋했던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왓챠에 영화가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 또 봤는데 뭐 유튜브에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원작이 약간 다르게 각색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소설에서 그 키다리 아저씨가 알고 보면 누구였어 이렇게 반전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니또도 알고 보니 너였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이런 맛이 있는 것처럼. 아, 그리고 이면정이 부른 가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 노래 아시죠? 그게 이 영화에 나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별 노래기는 한데 굉장히 그 봄날의 감성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뭐 멜로디랑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문장 몇 개 되게 따뜻하고 힐링되기 때문에 몇 개 뽑아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71쪽에) 이 책 되게 옛날 책이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여러 판본 버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71쪽 인생은 게임과 같은 것이고 저는 능숙하고도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겁니다. 만약 진다면 제 어깨를 으쓱하며 웃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럴 거고요. 지더라도 또 이겨도 뭐 이렇게 하면서 웃어 넘기는 거 참 진짜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뒤에 74쪽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모두를 대할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을 아름답게 발전시킬 거예요. 저도 이 포인트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행복해야 베풀고 관대하고 배려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나한테 거슬리는 사람, 너무 날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지금 별로 관대한 상태가 아니구나, 행복하지 않은가 봐. 그리고 그냥 넘기면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제 성격을 아름답게 발전시킬 거예요. 이거는 다들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상이 있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막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또 좋은 거지만 난 좀 예를 들어서 소심한데 대범해지고 싶어 뭐 그런 성격적인 이상향이 있다면은 그거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뭐 성격을 아름답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거보다는 그래도 저는 좀 나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계획적인 성격이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막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런 지루한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재밌는 쪽으로 그래서 자꾸 막 더 새로운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1쪽 모두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지요. 그쵸? 당연히 좋은 쪽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 뭔가 예상 밖의 즐거움 이런 게 많은 인생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상 밖의 즐거움을 저는 잘 상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는 주디가 한 말이라고 생각 못하고 제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서 제가 세 번째 책 내일의 가능성 책 날개에도 언제나 중요한 건 상상력과 패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장이 있어서 다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상상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다 친절하면서도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역지사지가 여러분 상상력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 하나의 팁이라면 내가 만약에 느끼기에 좀 불쾌한 타인에 대해서 그래 너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고 패스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정도 살면서 느끼는 거는 굳이 막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서운해하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안 어울리면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인생을 좀 더 수월하고 해피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조금 긴데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커다란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아가거나 미래의 일을 기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의 일에서 최대의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 순간을 즐길 것이며 제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느끼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평선을 지나 결승점에 도달하려 하고 그곳에 도착하려는 열기로 숨이 가빠서 헐떡거리느라 옆을 지나가는 조용한 시골의 아름다운 모습을 놓쳐버리곤 하죠. 그러다가 결승점에 도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별 차이가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늙고 지쳐버린 뒤예요. 저는 길가에 앉아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제가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하더라도요. 주디 꿈이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학생인데 아무튼 생각들이 참 기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디를 빌려서 작가 진 웹스터의 메시지겠죠. 진 웹스터도 실제로 되게 이 작가의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이거 말고도 이 책은 읽으면은 봄처럼 막 설레는 이야기고 문장이나 메시지들이 다 밝고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는 막 안에 예쁜 그림 페이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랜만에 되게 힐링 됐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포인트는요. 여기서 주디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키다리 아저씨한테 이제 자기 생활을 말해주는 편지 형식의 소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거든요. 뭐 셰익스피어, 브론테 자매, 테니슨 같은 유명한 작가들. 저는 책 속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 뭐 책 읽는 모습 그런 거 거론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그 포인트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뜻밖의 좋은 일 많이 생기는 날들을 기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또 따스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또 뵐게요.